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일 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참 지수가 장막판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다가 지수를 먼저 좀 보시면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 초반에는 밑꼬리 달면서 시세를 좀 받았죠. 장 초반에 밑꼬리 달면서 시세를 좀 받았는데 근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에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부터 계속 강했죠. 이 외인들의 물량을 계속 받아 먹었어요. 지금 조금 올라가 보면 오전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오니까 외인들이 팔자, 개인만 사고 외인 기관 팔자라는 이러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랑 외인들은 이제 팔자인데 개인들이 다 샀죠. 오늘 물량을 다 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장막판까지 이제 미중 갈등, 이제 대만에서 미국 무인기, 중국 무인기 격추 이슈로 이제 미중 갈등 장막판에 튀었는데, 그 이슈로 인해 시장이 급락을 했죠.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매도 물량들을 보면, 크게 한 30억 정도?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체감상 모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12시까지는 1,500억, 1,550억까지 매도를 했다가 갑자기 외인들이 이제 1,500억 점점 매수를 하죠. 저점 부근에서. 즉 15시 장막판 이때쯤 돼서 이제 개인들의 이 미중 갈등을 무서우니까 이 지수 환율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란 이슈도 있고, 미선물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플러스 거기 미중 갈등 이슈까지 터지면서 개인들의 이제 슬슬 투매가 나올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수 흐름들 보면 장막판에 그냥 완전히 꼬라박았죠.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버티면서 마감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2시 이제 대만이 이제 중국의 무인기 격추 이슈로 쭉 빼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주식이 다 빠졌죠. 체감이 좀 컸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연달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밑꼬리 달면서 조금 올리는 듯 하더니 결국에 마이너스 2%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대 둘 다 급락이 나왔죠. 또다시 지금 이 코스닥이나 이런 지수들이나 아니면 이런 코스닥이나 아니면 환율 차트들 보시면 이거 완전 그냥 테마주 차트. 테마주 갭 하락했다가 갭 상승했다가 지지해주고 슈팅 나오고, 이게 참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 연이어 상승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추석 전까지는 뭐 시장이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딱 2,400 라인이죠. 이걸 내일 깨줄지 안 깨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지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미국은 이제 슬슬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고, 지금 4일 연속 하락세이죠.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들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 2,400 바닥을 점점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들고, 일단 미 선물이 지금 1.2에서 1.4까지 낙폭이 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까지 조금 과대 낙폭을 줄였습니다. 조금 줄이다가 근데 2시쯤에 이제 2, 3시에 어느 정도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다시 이슈가 터졌죠. 일단 그게 미국 미장에서는 크게 반응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국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라인을 좀 지켜준지, 딱 마지노선에서 지수가 끝났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아직 조금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얘는 조금 아직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얘는 그냥 참고 정도만, 아직 한 마이너스 1% 정도, 내일 갭이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1% 정도 빠져도 아직 여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라인 빠지면 일단 저는 일단 710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빠지더라도 이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막판에 오늘 메인 이슈였죠. 그냥 오늘 뭐 크게 뭐 광림, 이제 얘는 뭐 신재생에너지 광림 들어왔다가 BL팜텍은 이제 130조 중국 석탄 광물이죠. 그 다음에 폴라리우스는 이제 무상증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명에너지도 뭐 네옴시티, 신재생에너지로 같이 시세를 받았고, ABO는 이제 유럽 학회, 이제 유럽 종합학회로 시세를 받고 있죠. 이런 애들 지금 차트들 보시면 지금 오늘 그래도 상한가가 3개 종목이 나왔어요. 이 무상증자는 제외하고 차트가 지금 3 종목이 나왔는데, 근데 참 특히 광림이 상한가를 갔는데 참 얘는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죠. 얘는 참 쓰레기 같은 종목이니까. 이제 뒤통수가 참 많은 종목들이고 믿으면 안 되는 종목들이죠. 이랑 이슈 한번 엮이면 얘네의 특징 크게 가는 게 특징인데, 지금 이 13조 1조 3천억인가요? 그 이슈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재료가 엮였는데, 이런 걸로 한번 다시 상승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얘네의 특징은 계속 크게 가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뭐 장막판에 메인이었던 거죠. 딴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준봉, 이런 박스권 안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눌리면 모아가야죠. 천천히. 이런 것들은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구간들이죠. 이런 거 모아가면 이 부분에서 슈팅 나왔으니까 매도하고, 또 다시 떨어지면 또 바이, 그 다음 또 슈팅 나오면 매도. 이 미중 갈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이 계속 있습니다. ING 중이라는 거예요. ING 중. 더 이상 이 미중 갈등이 해결될 방안도 없고 해결될 이유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이제 엄청난 관계인 거. 예, 거의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인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미중 갈등도 일단 뭐 일단락 되지가 않겠죠. 일단락이 되려면 일단 전쟁이 먼저 끝나야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까 말까라는 희망이 나올 건데,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미중 갈등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미중 갈등이 터져주면서 시장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환율까지도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추세에서 최고점을 찍었죠. 최고점 1354원. 그 상황에서 미중 갈등까지 터지니 이 개인들의 지금 이제 투매가 나올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개인들 투매가 이제 그 물량들이 외인들이 얼만큼 받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00 부근에서 이쪽에서 외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좀 본다면 그래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중 갈등은 결국엔 내일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미중 갈등 쪽은 이쪽은 끝나지가 않으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미중 갈등 계속 보셔야 되고, 시장이 일단 좀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다시 하락 추세가 된다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그냥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 박스권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이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큰 박스냐 작은 박스냐. 이게 어떤 건지. 이번 하락으로 인해 악재가 다 터졌죠. 금리 인상 악재 터졌고, 미중 갈등 악재 터졌고, 이제는 로우 전쟁 악재 하나만 터지면 지금 잠잠했던 악재들이 다시 하나씩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지지를 해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유니온 머티리얼 필두로 이제 미중 갈등, 그 다음 방산까지도 시세를 받았죠. 한일단조까지도 오늘 꿈틀했는데, 이런 애들 한번,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죠. 박스권. 이런 애들도 오늘 한번 이 미중 갈등을 한번 슈팅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중 갈등, 그 다음 로우 전쟁, 에너지, 이쪽은 결국에는 조용할 때 계속 보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그 위에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정 매매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제 확실히 생성된 테마에서 놀거나 아니면 일정 매매 둘 중 하나에서 결국에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NKMX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관종으로 드렸던 거죠. 이런 것도 오늘 시세를 뭐 5% 짧게 시세 나왔죠. 근데 저항 막혔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수익 구간이니까 알아서 커트를 치시면 되시겠죠. 이런 것들도 알아서 잘 끌고 가시면 되시고, 이거는 재료가 9월 9일 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살아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9,500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19,500원을 뚫냐 못 뚫냐가 이제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지금 여기서 마이 하신 분들은 지금 한 1%, 2%, 3% 정도 수익 구간일 건데, 뭐 지수 안 좋을 때 잘 버티고도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 바이오라는 섹터에서 조금 신중하게 대하셔야 되겠죠. 바이오는 믿을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
박셀은 내일 일정 발표가 있죠. 일정 발표가 있는 데에서 악재가 터졌고,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박셀 바이오 보고 느끼자는 게 이러니까 바이오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마지막 오늘 한탕 털어먹고 나왔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 단타 잘못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 재료도 모르고 단타를 잘못 들어간다면 이런 데서 다 물린다는 거죠. 이런 데서 물린 사람들은 대응도 못하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지금 32%죠. 오늘 샀는데 마이너스 32%죠.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 잘 하셔야 되고, 미중 갈등 하니까 생각나는 것들은 이러한 혜태제가도 미중 갈등 관련주죠. 혜태제가, 그 다음에 혜태제가 식품이랑 그 다음에 크라운 제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미중 갈등 관련주죠. 얘네도 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쉽지 않은 시장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네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견뎌야 내 피와 살이 되는 것들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이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면 그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하락 추세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궁금한 거겠죠. 하락장이 다시 오냐? 아니, 하락장이 안 와요.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 온다니까, 박스권. 지금 예전 같을 때 보시면 이런 시장이 올 거예요. 딱 이러한 시장들 주봉으로 보면 이러한 박스권들이 올 거예요. 이러한 박스권들. 지금 이때 18년 12월부터 쭉 상승해 주다가 19년, 그 다음에 19년 3월 다시 좀 하락해 주다가 다시 19년 4월에 고점에서 막혔죠. 또 쭉 빠지다가 19년 5월에 다시 좀 반등해 주다가 이러한 박스권 한 8개월에서 1년 가량 박스권에서 거의 박스권이에요. 19년 1월, 그 다음에 19년 7월, 반년이죠, 반년. 반년 동안 이 박스권이, 이러한 박스권들이 형성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조금 지수는 상승을 해줄 거고, 왜냐하면 네옴시티나 이런 호재 이슈가 많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호재 이슈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명분으로 지수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방산주나 아니면 이러한 관련주들로 지수를 하락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방산주로 한다면 한일란주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어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로 또 지수를 막을 수도 있어요. 얘네 그냥 수급이 다 쏠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얘네한테 만약 수급이 쏠린다면 개별주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점을 알고 대응하냐 모르고 대응하냐는 천지 차이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NKMX도 수익 구간 5% 정도 수익 났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하시면 되시겠죠. 시장 안 좋을 때는 짧게 먹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보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중 환율은 지금 1달러당 1,400원 또 갈 것 같은 추세가 지금 되고 있고, 환율 1,360원 뚫으면 1,400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갈등까지 악재가 터지고 있고, 에너지 갈등까지 이러한 여러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굳이 스윙을 10%, 예전에는 5% 10% 먹었다면 지금은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 수급이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이고 예전은 예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꼭 명심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시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 7%, 10% 이렇게 스윙을 먹었다면 지금 등락률 보시면 오늘은 조금 상한가 나왔죠. 20% 이상 나온 종목이 이 상한가 말고는 없어요. 다 19%. 이 두 개 친다고 해도 20% 이상 나온 종목이 오늘 5개예요. 5개. 그나마 이 두 종목은 호재가 하나 나와서 그렇지, 남은 애들은 가관입니다. 15%, 14%, 13%, 10% 이상이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15개, 9개밖에 없다는 거죠. 9개. 그만큼 시장 수급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7%, 6%, 5% 이런 애들인데 이 정도만 먹으면 스윙 잘한다는 거예요. 5%, 4% 이렇게만 먹어도. 지금 시즌에는,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밖에 먹을 수가 없는 시장이죠.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어온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먹는다? 먹을 수야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광림, 뭐 비알팜텍, 폴라리우스, 이거제 뭐 코리아이스 이런 애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스윙으로 해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시장에 낙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효과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겠죠. 결국에는 그 떠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불장이 되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2년 뒤에 길어도 1년 반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결을 하거나 이제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경제가 잡혔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박스권이 형성되다가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금리는 인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항상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려간다는 것도 올린 만큼 내려야 되는 것이고, 금리를 내릴수록 주식시장에 투자가 들어오는 것, 이런 유동금액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 견딘 사람들은 그때 되면 더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포기하고 다시 또 좋을 때 들어왔다가 또 지금 같은 때 물리면, 금리 인상할 때 물리면, 그럼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왕 지금까지 해놓은 거, 지금이 이번 주식 인생 중에 제일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제 인생 중에서. 지금 제 인생 중에서 제일 다이나믹한 시장이 아닌가, 지금이. 무슨 이러한 역대급 상승이 나오고 역대급 하락이 나오는 이러한 시장들은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들은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리 경험을 해놔야 멘탈도 단련도 되고 대응 방법을 아니까 절대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주식 하시느라 이제 수익 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수익 못 내신 분들은 내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그래도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